여러분, 요즘 주유소 앞 지나갈 때마다 전광판 숫자 보기가 무섭지 않으신가요? 와, 진짜 미쳤다. 소리가 절로 나오실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기름값이 비싸진 게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심각한 건 조만간 여러분이 차를 갖고 있어도 마음대로 타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지금 정부 내부에서 민간 차량 오부제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걸 그냥 설마 그러겠어? 하고 흘려들으시면 나중에 정말 큰 돈을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고요? 이건 단순히 기름값이 조금 오르는 고유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제 전체의 근간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 시그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흐름, 영상 끝까지 보셔야 내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요즘 기름 넣으러 가면 주유소 사장님이나 옆차 차주분들이나 다 똑같은 말씀들을 하세요. 도대체 이거 언제까지 올라? 이제 무서워서 차 끌고 나오겠어? 라고 말이죠.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정해진 가격이 아닙니다. 바로 앞이 보이지 않는 불확실성입니다. 지금 중동 사태가 예사롭지 않죠? 원유 공급망 자체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폭탄이 터질지 모르는 이 일촉즉발의 리스크가 시장 전체를 꽁꽁 얼어붙게 만들고 있습니다. 대기업도 노련한 투자자도 심지어 정부조차 지금은 숨을 죽이고 눈치만 살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혼란 속에서 툭 튀어나온 대책이 바로 민간 차량 오부제입니다. 이건 단순한 교통정책이 아닙니다. 국가 경제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지금 상황이 매우 위중하다는 정부의 절박한 구조신호 SOS라고 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핵심적인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왜 고작 기름값 때문에 국가가 개인의 자유인 이동권까지 통제하려고 하는 걸까요? 답은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그 파급력은 상상 이상으로 무시무시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경제의 대원칙인 수요와 공급 때문입니다. 지금 원유 시장은 공급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생산 차질 가능성까지 겹쳤고 여기에 한탕을 노리는 거대 투기 자금까지 붙어버렸죠. 공급이 줄어드니 가격이 오르는 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세상의 모든 물건값이 같이 오릅니다. 왜일까요? 기름은 우리 경제의 혈관인 운송의 핵심 연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먹고 입는 모든 물건은 트럭이 실어 나르고 배가 건너오고 비행기가 날아와서 우리 손에 들어옵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운송비가 뛰고 운송비가 뛰면 결국 제품 가격이 오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지갑을 털어가는 인플레이션의 실체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마트에서 파는 우유 한 팩을 생각해보세요. 젖소액에서 짠 우유가 공장으로 가고 다시 마트로 오는 모든 과정에 기름이 들어갑니다. 결국 기름값 상승은 우유 가격 상승으로 내 점심값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지금 전방위적인 물가 압박에 직면해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건 금리입니다. 물가가 미친 듯이 치솟으면 중앙은행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금리를 올리는 칼을 뽑아 들죠. 시중에 풀린 돈을 회수해서 사람들이 소비를 덜하게 만들려는 겁니다. 문제는 금리가 오르면 대출 이자가 무섭게 불어난다는 겁니다. 집 사기는커녕 이자 갚기도 힘들어지고 기업들은 투자를 포기합니다. 결국 경제 성장의 엔진이 꺼지게 되는 거죠. 지금의 고유가는 금리 인상을 부추기는 가장 강력한 촉매제입니다. 즉 기름값 하나가 내 집값, 내 주식 계좌 수익률까지 전부 갉아먹고 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유동성의 위기입니다. 유동성이란 시장에 도는 돈의 양입니다. 돈이 넘쳐날 때는 자산 가격이 오르지만 지금은 정반대입니다. 물가 상승, 금리 인상, 시중 자금 회수. 이 잔인한 굴레가 시작되면 시장은 바짝 마르기 시작합니다. 주식은 곤두박질치고 영끌에서 산 부동산은 이자 부담에 버티기 힘들어집니다. 여기서 차량 오부제가 등장하는 진짜 이유를 아시겠나요? 정부 입장에서 공급 원유는 마음대로 늘릴 수 없습니다. 그럼 방법은 하나뿐이죠. 수요를 강제로 줄이는 겁니다. 국민들의 차를 세워서라도 기름 소비를 억제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시장의 자율성을 해치는 아주 강력한 개입이며 동시에
우리는 지금 전시 상황에 준하는 위기다. 라는 고백과 같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요? 넋놓고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첫째, 내 지출 구조를 완전히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이번 고유가는 잠깐 지나가는 소나기가 아닙니다. 아주 길고 지루한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교통비, 식비, 생필품비까지 모든 것이 오르는 시대입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과감히 쳐내고 생존 모드로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둘째, 금리의 흐름을 귀신같이 읽어야 합니다. 지금은 돈값이 금값이 되는 시기입니다. 대출이 많은 분일수록 리스크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 같은 불확실성 시대에 무리한 레버리지 투자나 공격적인 확장은 자칫 파멸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위기 속에서 돈이 몰리는 산업을 찾으세요. 누군가에겐 파산의 위기지만 누군가에겐 일생일대의 기회입니다. 정유, 대체 에너지, 원자재 관련 기업들은 오히려 이 시기에 막대한 이익을 챙깁니다. 돈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 이동 경로를 미리 길목에서 지키고 있어야 합니다. 넷째, 현금의 무서움을 잊지 마세요. 자산 가치가 하락하고 유동성이 메마르는 시기에는 현금이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모두가 공포에 질려 우량 자산을 헐값에 던질 때 그 기회를 낚아챌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현금을 쥔 사람뿐입니다. 결국 지금 상황의 핵심 키워드는 불확실성입니다. 확실하게 오를지 떨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이 안개 속 같은 상황에서 가장 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공포에 질려 바닥에서 팔고 남들 따라 뒤늦은 욕심의 꼭대기에서 물립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의 고유가와 차량 오부제 검토 소식은 단순한 생활의 불편함이 아닙니다. 공급망의 붕괴, 인플레이션의 공포, 금리 압박, 그리고 유동성 파티의 종료를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여러분의 삶과 투자 계좌를 직접적으로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차량 오부제 검토, 이건 어쩌면 빙산의 일각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거대한 위기의 파도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남들이 공포에 떨 때 더 공격적으로 베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현금을 지키며 폭풍이 지나가길 기다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결국 흐름을 읽고 미리 준비하는 사람만이 이 혼돈의 시장에서 소중한 재산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바군 경제학이었습니다.